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중 간 밀착 행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 측의 실무 협상 재개 필요성을 설득하며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를 마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편 북한에선 제재로 인해 통치자금 확보에 차질이 생긴 데다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전량 세대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국과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남북 정상회담 재개의 필요성도 강조한 바가 있죠. 네, 12일, 13일, 14일 연속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네. 일단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포럼 연설 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북미 간의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대화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이제 솔베르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 직후에 이제 회견을 했는데 6월 중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남북 간 짧은 기간에 연락과 협의를 통해서 정상회담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일인데요. 이번에는 스웨덴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한 얘기인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상 공개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배경은 일단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지금 4개월 정도 교착 상태예요. 이것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6월 말에 일본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기회에 한미 또는 한중 또는 뭐 미중 등 이 주요국 정상 간의 회담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때 비핵화 협상의 지금 현재 소강 국면에 어떤 돌파구를 좀 마련해 보고 싶은 그 적기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합의가 없이 끝났던 하노이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실무진 차원에서 입장차를 좀 더 좁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 배경이 됐겠죠. 네, 15일 스웨덴에서 이제 레벤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무 협상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유는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실무 협상을 토대로 양 정상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지난번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를 못한 채 헤어지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직접 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기존의 문 대통령은 사실 톱다운 방식이라고 그래서 정상 간에 그냥 회의하면 모든 문제를 어쩌면 쉽고 한꺼번에 풀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지지하는 편이었는데 아마 2차 하노이 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북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서두르진 않겠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와서 더 주목이 되는데요.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12일 날이었는데요. 그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제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4번을 연속해서 했거든요. 이걸 볼 때 친서는 대단히 멋지고 따뜻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서두를 것 없다는 이 표현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가능성은 뭐 지금도 여전히 열어둔다. 언제든지 대화를 하겠다. 단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서야 된다. 이런 거죠.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원칙.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한 약속이 아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은연중에 내비친 것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직후에 이제 미 국무부 모건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1년 전에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의에서 했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 측과 계속해서 대화를 원한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번 친서를 계기로 뭔가 실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걸 했냐면 유엔에 가가지고 북한에 올해 79차례 불법 해상 정제유 환적을 했는데 이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정한 그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니까 동참해달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이런 얘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현재 미국은 압박은 지속하면서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실무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는요. 북한이 핵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길 바란다면서도 만약에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미국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한 걸까요? 네. 일단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지 않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한다면 결국 북한이 대화를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이용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분명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국도 아마 입장을 바꾸겠죠. 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다. 그렇다면 대화를 중단하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더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한편 얼마 전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화와 조의문을 갖고 판문점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북한이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듯하다라는 반응이 또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 말이에요. 미국 뉴욕 외교협회 회의 도중에 김여정이 이제 조의문을 갖고 판문점을 찾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죠. 대화를 위해서 혹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린 거예요. 이제 이것은 아마 지금 결렬됐던 그 회담 이후에 이제 실무 회담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진전을 이뤄내는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내는 그런 북미 정상회담 이것을 아마 가기 위한 그런 기회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좀 활용하고 싶은 그런 기대감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작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달 말에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을 예정인데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봤을 때 과연 미북 간에도 어느 정도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서울에 올 경우 판문점 등에서 아마 북측과 실무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이 6월 들어서 노르웨이, 몽골, 홍콩에서 잇따라 열렸던 반관 반민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여기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국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석했었는데 일단 북한은 빠졌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지금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할 정도로 지금 뭔가를 새로운 돌파구로 열고 싶어 하는데.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는 제안에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실무 협상에 비건 대표와 맞설 것인가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게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다소 의심할 수 있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직전에 군부에게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미국의 비핵화 협상 제안을 핵무기를 빼앗기 위한 수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네, 지난해 11월에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발간한 대외비 문건 제목은 강습제강이라고 그냥 써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 인민군 간부들에게 이제 했던 교양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협상 배경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미국이 북한의 핵전력에 겁을 먹고 핵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협상을 하자고 수작을 걸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과의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게 협상 배경이죠. 핵협상의 방향도 그 문건에 제시가 돼 있어요.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미국과의 핵담판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만들어낸 핵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우리는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미국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은 태영호 전 공사의 증언과도 일치를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표가 된 한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이 최근 1년간 핵무기를 더 늘렸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7일 날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2019년 전 세계 핵의 증감 내용을 쭉 기술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올해 1월을 기준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의 수가 20에서 30기로 추정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 10기에서 20기 정도로 이 보고서에서 추론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면 한 10기, 많게는 한 30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도 중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군사 핵 프로그램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요소로 여전히 계속 우선하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 덧붙였습니다. 이걸 보면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했던 주장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 미국의 폼페이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비핵화를 하겠다고 6차례나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런 얘기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도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당과 북한 정부의 입장이며 자신의 의지다 이렇게 또 밝혔는데 그런 것과는 상충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준 것이죠. 네, 이렇게 북한의 행보만을 봐서는 얼마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지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 겁니다. 일단 시 주석이 꽤 갑작스럽게 방북을 추진한 걸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글쎄요. 일단 사실 북중 외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언젠가는 방북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해거든요. 그래서 북중 정상이 한 번쯤은 만날 필요성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이 이미 중국에 총 4번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으로서도 답방의 필요성은 최소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59년 평양에 세운 북중 우이탑 참배도 지금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계 정치 또는 미중 관계 측면에서도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은 지금 무역, 외교, 군사 이렇게 전방위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맞서서 중국이 북한을 좀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런 미국의 전방위적인 대공세를 좀 완화하는 또는 그거에 맞대응하는 이런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방문해서 이제 그런 데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것으로 이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시 주석이 방북을 한 것이 과연 비핵화의 교착 국면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힘만 실어주는 요인이 될지 전망이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방문 직전이던 지난 17일 그 중국 관영 매체에서 숭타오 대외 연락부장이 이런 브리핑을 했어요.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실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그래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서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북한에 뭔가 이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대표적인 게 실질적으로 인도적 차원을 내세워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식량을 지원하든 비료를 지원하든. 그래서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에서 일정하게 시간을 벌게 해주는 어떤 실질적 이득을 조금은 주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는 지금 방한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돼요.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상징적으로 북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에게 이제 주는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 우위를 시위하는 이런 이득을 줄 것 같고요.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듯한 그런 외교적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핵 포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제재 해제도 같이 동시에 고려하는 이런 주장을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나 물밑에서는
미국의 대중무역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로 과연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걸 구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이제 뭔가 모양새를 써주거나 아니면 대북 압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해서 우리가 성의 있게 미국의 어떤 비핵화 전략에 우리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무역 제재는 조금 다소 완화하는 이런 대단히 복합적인 전략을 중국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실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두고 보죠. 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물과 공기만 있으면 살 수 있다면서 제재 무용론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정작 북한 노동당 기관지에는 일찍이 대북 제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실렸었던 바가 있는데 어떤 글입니까? 네,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 작년 12월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란 지도국 또는 수양산 은하피복공장, 봉학 식료공장 여기에 소속된 간부들이 이제 기고문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대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성을 책임지는 당 39호실 또는 당 재정격리부 소속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적대 세력들의 극악한 제재 봉사 책동으로 생산에서 난관이 조성됐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제품들의 금속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해서 100% 제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수출입 무역 통로를 깡그리 막아치운다. 뭐 등등등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들의 방해 책동으로 원료 자재, 설비 동력 보장 문제 여러 가지 난관이 제기되면서 공장 일부 일꾼들은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봉착해 있다. 우리 경제가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당과 지도자의 책임 이것이 이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에 당과 지도자의 책임보다는 미국의 제재의 그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 내용이 좀 다분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렇게 통치자금 확보가 참 어려워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량 사정도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돈도 그리고 식량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량세대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무슨 소식입니까? 네, 5월 말쯤 북한 내부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보내왔는데요. 평안남도 또는 자강도 일대 등지에 과거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쯤 그러니까 춘군기의 전량세대가 일부 있었는데 올해는 4월부터 조금 더 일찍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남도 평성시의 경우에는 대략 평성시 인구의 한 10% 정도가 지금 식량이 부족한 전량세대가 됐다. 그래서 문제는 전량세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 식량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노력 동원을 해야 되는데 농촌 동원도 해야 되고 근데 동원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어서 대책회의 하고 있다. 뭐 그런 회의까지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뉴스를 지금 보내왔습니다. 네, 주민의 10%가 굶주리고 있다는 건 결국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일이긴 한데요. 북한 당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평성시 당위원회, 인민위원회에서 농촌 동원 노력이 보장되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회의 이런 거 진행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좀 안타까운데요. 네. 사실 전량 세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노력 동원 못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각 기업소나 기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농촌에 나가서 동원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식량이라든가 기타 부대 비용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국가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각 기업소와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결정은 해놨는데 각 기업소와 기관에서 그걸 지원할 돈도 식량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농촌의 경우 옥수수, 국수도 이제 제대로 못 먹고 하루에 한두 끼로 연명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노력 동원 자체에 대한 해법이 없이 지금 문제 해결 제대로 못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뉴스들이 전달돼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제 북한의 경제 번영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을 텐데요. 교착 국면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하루빨리 재개될 필요가 그래서 더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과 제재로 인한 북한 경제난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